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67주년 현충일입니다. 거리두기가 풀린 후 첫 현충일을 맞은 국립괴산호국원에는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많은 유가족과 참배객 인파가 몰려 호국 영령들을 기렸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날씨 속에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 영령들을 기리기 위한 묵념과 헌화 행렬이 이어집니다. 거리두기 해제 후 첫 현충일을 맞은 국립괴산호국원에는 지난 토요일부터 이어진 연휴 기간 5천여 명의 유가족과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기일이나 49제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입장이 가능했던 유가족들은 나라를 위해 몸바친 가족을 이제 현충일에도 다시 만날 수 있게 돼 감회가 새롭습니다. 꽃한송이 이런 것도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나마 풀려서 여기 참배를 할 수 있고 꽃이라도 하나씩 갖다가 놓을 수 있어서. 생전 좋아하던 커피를 따르며 고인을 기억하는 유족들은 호국원에 모신 가족이 그리우면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애들하고 아빠가 늘 보고 싶고 그립고 근데 오늘 또 현충일을 맞아서 이렇게 행사도 하고 하니까 아빠가 또 여기 계신 것이 또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서예가들도 호국원을 찾아 유족들을 대신해 그리운 마음을 붓글씨로 담아내는 등 재능 기부를 통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호국 정신을 기렸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전부 다 헌화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가족하고 평상시에 하고 싶은 얘기라든지 좋은 글귀를 우리 회원들이 이렇게 무료로. 한편 청주 충혼탑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는 이시종 지사와 박문희 충북도의장, 한범덕 청주시장, 윤건영 충북교육감 당선인과 이범석 청주시장 당선인 등 주요 인사와 국가유공자, 유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나라 사랑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네, 지난달 충북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로 치솟았습니다. 14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가파른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물가 고통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생계와 주거 안정은 물론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물가 상승은 서민 가게에 제일 먼저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관계부처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충청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충북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0%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0.6%포인트 높습니다. 충북의 소비자 물가가 6%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8년 6월 이후 13년 11개월 만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 식품 등 생활 물가 지수는 7.1%, 어류와 채소, 과실 등 신선식품 지수는 5.4%나 올랐습니다. 지출 목적별로 보면 교통이 14.8%로 가장 많이 올랐고 주택, 수도, 전기, 연료가 7.0%, 가정용품과 가사 서비스, 음식, 숙박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은 10% 이상입니다. 민간단체 조사 결과 5월 청주의 생필품 물가는 주유소 기름값을 빼고도 13.3%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지역 내 소비자 물가도 연이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휘발유와 경유가가 동시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돼 고물가와 이자 부담 증가라는 이중고가 들이우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구도심화로 학교가 이전하면서 공터가 된 제천 옛 동명초등학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이 이어졌는데요. 예술의 전당과 광장, 대학 건물이 들어서는 방안이 결정됐는데 첫 번째로 세명대학교의 상생 캠퍼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제천시 명동의 옛 동명초등학교 부지에 신축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내부에서는 이삿짐을 나르고 물품을 정리하는 데 한창입니다. 세명대학교가 조성한 상생 캠퍼스의 입주 현장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진 이곳. 앞으로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2층은 체류형 동아리실과 강의실, 3층부터 5층은 학교 측의 화장품 임상지원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상생 캠퍼스는 도심 내에 대학 건물이 파고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과 학교 관계자를 원도심으로 유입해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학교 측은 시민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특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술의 전당하고 여름 강좌, 그다음에 저희 학교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특강들, 문화활동이 열심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교와 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조성한 옛 동명초 부지의 첫 활용 방안 상생 캠퍼스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CJB는 얼마 전 다지증과 발달장애로 수술과 정밀 검사가 필요한 슬기 사연을 전해드렸는데요. 아동의 사연을 접한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전해와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천원의 힘, 안정은 기자입니다. 청주에서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5살 슬기는 오른쪽 손가락이 6개인 다지증을 갖고 있습니다. 원인 모를 발달 지연으로 체구는 또래보다 작고 자폐까지 의심되지만 비용이 부담돼 검사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슬기 어머니 역시 심한 임신성 당뇨를 앓고 있고 우울증과 조울증 등 심신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슬기네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자 도움의 손길이 곳곳에서 전해졌습니다. 이종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명예후원 회장은 다 함께 노력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보자며 5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슬기의 앞으로의 행복을 기원하고 그런 가정이 빨리 사회에서 다 보듬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협중앙회 충북지부와 두손모아 봉사단은 슬기네 가족에게 500만 원을 후원하며 앞으로도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아낌없는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슬기가 안 아프고 보통 아이들처럼 어린이집도 다니고 외출도 자유롭게 하면서 자랐으면 좋겠고 슬기 어머님도 힘든 시간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2의 슬기, 제3의 슬기도 저희 충북 신협 두손모아 봉사단이 항상 보살피고 돌보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루에 10,000원씩 1년간 365만 원을 모은 신동화 약사는 충북 여약사회를 통해 기부금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이 이어지길 희망했습니다. 내가 받은 거를 또 다른 거에 선한 영향력을 주다 보면 그게 이제 돌고 돌아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CJB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천원의 힘 희망 캠페인으로 슬기네 가족에게 힘이 되고자 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 계좌로 성금을 보내주시거나 한 통화에 3,000원인 ARS 전화로 성금을 모아주시면 슬기네 가족에게 새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충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1명 발생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대보다 35명 늘어난 것으로 지역별로는 청주 39명, 충주 23명, 진천 14명 등 보은을 제외한 도내 모든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5만 5,684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북 지역에 이틀간 단비가 내렸지만 오랜 봄 가뭄을 해소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어제부터 오늘 낮까지 도내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지만 충주 17.5mm, 청주 13.5mm 등 20mm를 넘지 않는 적은 양입니다. 최근 6개월간 충북의 평균 강수량은 149mm로 평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농정당국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가뭄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농작물 생육 촉진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당선인은 오늘 청주 미호천을 찾아 선거 기간 공약했던 미호강 수목 정원 조성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사직 인수위원들과 함께 미호천 합수머리를 둘러본 김영환 당선인은 수려한 자연경관이 방치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곳에 수목 정원과 공원 문화 콘텐츠를 조성해 청주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 미호천 일대에 대규모 수목 정원 건설과 자연유산 인증을 추진한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이상천 제천시장이 4년 뒤 시장직 재도전을 시사했습니다. 이상천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뜨거운 성원에 부응하지 못한 죄송함에 목이 메인다며 새로운 도전 의지를 다지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상천 시장은 당초 무난히 재선고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지만 국민의힘 김창규 후보에게 2,600여 표 차이로 패해 충북 최대 이변으로 기록됐습니다. 지난달 11일 충주시 동락면과 소태면 사과과수원에서 처음 발생한 과수화상병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충북에서는 6개 시군에서 68건이 확진됐고 피해 면적은 27.7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주시가 22.6헥타르로 피해가 집중됐고 과수 종류별로는 사과가 6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오는 10일부터 사흘 동안 제12회 반딧불 곤충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딧불 축제는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기술원 내 곤충생태원 일원에서 반딧불 빛의 향연과 어린이 곤충 세미나, 곤충 체험학습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영동군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 택시와 전세, 노선버스 기사들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소득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법인 택시는 오는 14일까지, 전세버스와 노선버스는 17일까지 소속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신청서를 취합해 군에 제출하면 됩니다. 옥천군이 내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중소기업 육성 자금과 환경 개선 사업 등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 지원 사업 희망자를 접수합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업체당 최대 2년까지 2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중소기업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노후 설비 교체 등을 원하는 기업 10곳에 업체당 최대 2,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